구제역 청정 지역인 전남에서 한우에 이어서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현장 소식 한아름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3일 영암 한우 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4월 13일에는 무안 등 돼지 농장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방역 당국과 농가에서는 어느 때보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제역 이야기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구제역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구제역은 이름과 같이 입구와 발굽재를 쓰는 질병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과 발굽에 수포가 형성하는 질병인데요. 감염되는 동물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만 감염이 됩니다. 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이나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폐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 그동안의 전남 한우 농가가 구제역 청정 지역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7년 만에 그리고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잠시 뉴스로 듣고 오겠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한우 구제역에 이어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무안의 돼지 농장 두 곳에서 돼지 12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육 중인 돼지 5,4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전남의 경우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충격이 큰 상황이고요. 사실 전남의 경우는 돼지 사육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 두수가 61만여 마리로 경북 다음으로 많은 한우 사육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구제역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근거리 전파나 또 사람이나 오염된 물에 의해서도 옮겨지는 건 기본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공기에 의한 전파도 가능한 질병이어서 한때 논문에서는 250km까지 날아갔다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공기를 통한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인 바이러스입니다. 예, 근거리 전파뿐만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될 정도면 미리 알고 막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구제역 발생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막느냐입니다. 현재 사료나 나머지 어떤 물품이나 기구들 이런 것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해서 더는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농장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정인대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그 발생 시군하고 도 전체에 긴급 백신을 접종했거든요. 발생 시군은 3월 14일까지 해서 일제 접종 완료했고요. 우리 도 전체에도 3월 20일까지 일제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 지역 3km 내는 추가로 4월 12일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 그리고 발생 지역인 무안과 영암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 두 지역에 있는 생축 이동을 금지시키고 축산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도내 가축 시장이 15군데가 있는데요. 15군데 가축 시장을 지금 잠재 폐쇄했고요. 통제 조소 50개, 거점 소독시설 24개를 운영해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 지역의 한우 사육 마리수가 경상북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 구제역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한우 수급에 어떤 영향 미칩니까? 네, 일단 발생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한우 수급 자체는 매몰 처분한 이 개체수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예전과 달리 현재는 발생 농가 중에서도 일부만 매몰 처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역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 매몰 처분된 개체수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우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당국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도 예방한다고 같이 매몰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과하게 매몰을 하진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적 매몰 처분을 위해서 구제역 확산을 막았다면 지금은 500m까지는 관리지역, 그 다음에는 3km까지는 보호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한 매몰 처분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대규모 매몰 처분에 의해서 매몰지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예. 공식적으로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는 사람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6년에 영국에서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는 게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구제역은 사람한테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전국 한우협회 순천시 지부 조장익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우농장 운영 중이시지요? 예. 예, 어디에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후계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한우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 한우협회 순천시 지부 사무국장 조장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순천에서 그러면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예, 규모는요? 한우를 약 48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예. 번시구 220두, 송아지 80두, 비유구 1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네. 최근에 구제역 확산돼서 걱정도 그만큼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농가들은 구제역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도 많지만 지금 출하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무시장 폐쇄를 하고 또 환율도 상승되고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엄청 상승이 되었는데 예. 경제 불황하고 또 소비 침체가 겹치면서 구제역 발생까지 하니까 한우 농가는 지금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어렵군요. 네. 한우 농가에서만 구제역이 처음에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무안 지역 돼지 농가에서 처음으로 확진이 돼서 구제역 확산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축 전염병은 지금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데 예. 1종으로 갈수록 질병이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심각하냐면 전파력하고 일상 발생을 했을 때 경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초래하는지 그런 수술로 가는데 예. 구제역은 일종 전염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도 예의를 주시하고 소독을 잘 했을 텐데 거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우 농가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혀 안 보이죠. 예,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구제역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순천시에서는 긴급 예산으로 소독약 공급을 해가지고 1억을 지원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 갖고는 턱없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농가가 소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나 순천에는 순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거점 소독 시설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거점 소독 시설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군요, 지금. 예, 많이 필요하죠. 방역 조치가 강화는 됐지 않습니까? 강화는 됐는데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구제역 발생하는 것이 역학조사도 많이 늦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되면 아무래도 네네. 이제 농장 운영에 일상적으로 제약이 있어 보여서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료차 같은 경우는 농장으로 계속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먹어야 왜 그러냐면 되니까요. 예. 사료를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지 또 생존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료값을 갚아야 되는데 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출하가 돼야 되는데 뭐 우시장이나 뭐 도시장이 간헐적으로 폐쇄가 되니까 자금의 회전을 막아버리죠. 예. 예, 그게 가장 힘들죠. 예,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예. 지금 뭐 후계농으로 들어왔다고 하셨죠? 네네네. 벌써 몇 년째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2005년부터 일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가고요. 예. 20년 정도, 20년은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이 가장 힘드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 43세이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후계농으로 들어온 지 예. 2010년도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늘은 항상 힘들기도 했는데 그때도 구제역 2010년도에 파동이 있었습니까? 네네네. 아, 예. 그때 구제역 파동이 왔었고 그리고 5년이 지나서야 속값이 조금 올랐었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또 2019년 정도에 그때 또 속값이 또 파동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SNS에 먹는 것을 많이 올리고 또 홈캉스를 하다 보니까 소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의외로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홈캉스 집에서 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많이 그 먹는 모습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소비가 올라가지고 조금 속값이 유지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보면 한우 산업이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부 환경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한우 사업은 특히 먹는 것은 축산업은 개인 사업을 넘어서 안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축산업에 먹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하고 농사의 기반을 많이 튼튼히 해야지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인구가 감소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20년 동안 한우를 키우면서 네. 힘든 시점들이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올 수 네. 있었던 건 어디에서 힘을 얻으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국가에 신선한 고기를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예. 그리고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땀 흘리고 한우로 먹여 살렸던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의 그런 신념, 소신으로만 서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니어서 구제역도 네네.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서서도 말했듯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 2010년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우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 소규모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 지원이나 특히 외부의 환경에 대한 한우 산업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예. 소규모들은 어떻게 대처 방안이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대규모가 늘어나고 대규모가 많아지면 한우 시장이 특히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축산업들이 많아야지 우시장이 많이 흐름이 잘 돌아가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대규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송아지를 분만을 하면 송아지 생산, 분만, 도축까지 제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버리는데 소규모가 없다 보면 송아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한우 전반적인 기초의 틀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소규모들이 많이 살아나고 우시장이 많이
우시장이 축산업이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하루빨리 이제 구제역 종식 선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렇죠.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거기에 네네.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죠.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특히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주일 전후로 항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3월 14일 이후로 당분간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발생이 되지 않아서 방역대를 해제를 하는 시점에서 무안의 농장에서도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예. 근데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으나 백신 접종을 모두 전국적으로 완료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힘을 좀 네네네.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전국 한우협회 순천시 지부 조장익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91년 만에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 방역 참사라는 지적도 있던데 91년 만에 발생한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돼지 구제역은 이제 예. 91년 만에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이제 방역 참사라는 원인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영암군 구제역 확산 원인을 농가의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 방역 미흡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농가의 부실한 접종이 구제역 확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농림부의 판단입니다. 농가의 소홀한 백신 접종, 방역 당국의 허술한 관리, 이게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 겁니까? 이 농림부가 발표하기로는 구제역 발생 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한우에서만 양성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네. 모든 한우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한우는 백신 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살 처분된 소들의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도 보면 부실 접종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기준치 미만의 항체 형성률을 보인 농가들의 경우 사실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얘기를 농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백신 접종하는 것을 농가에만 그냥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근데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통상 출하 시기를 앞두고 최대한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소의 체중을 불리는 비용 말기에 있는 수소는 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가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네. 농가가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게 방역 당국의 수의사들의 설명이고요. 예. 이런 관행이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지면서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왔다는 게 농림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정의재 팀장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먼저 농가에서 충실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농가와 소통을 통해서 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요. 그리고 또 백신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일제 접종한 이후에 확인 검사도 강화하고 또 축장 출하소에 대해서 항체 양성률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그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서 미흡 사항은 보완을 해가지고 구제역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른 예방 수칙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실 농문부가 발표한 경우를 보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경우는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이나 신발을 비치하지 않았고 또 농장 축산 차량 미등록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고 또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전남도와 영암군 등이 안이하게 자가 접종 실태를 관리하거나 느슨한 방역 체계를 운영한 것이 91년 만에 구제역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백신 접종 대신 방역 당국이 공무원과 수의사를 투입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거나 공무원들이 농가 백신 접종 현장을 지켜보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이 접종 과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